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는데 낯선 사람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때만 해도 나이 같은 건 잊고 살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50대라는 숫자가 제 앞에 와 있더군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젊은 나이에 은퇴해서 멋지게 사는 파이어족 얘기가 가득하지만 저는 그냥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는 쉬고 있는 중년입니다. 아직 중년이란 말이 어색하네요. 작년 한 해 동안은 그래도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다행이라 여겼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참 이상하리만큼 어렵네요. 취업은 고사하고 아주 간단한 단기 알바 자리조차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집니다. 나이라는 장벽이 이렇게 거대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 몸도 건강하고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세상은 제게 이제 그만 쉬라고 등을 떠미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40대부터 느껴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한정된 자본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시간 나면 혼자서 태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여러 도시들을 여행을 했었습니다. 20대, 30대 시절에는 길거리에서 50대 어른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나이가 되면 대체 무슨 재미로 살까? 그런데 진짜 그 나이가 되어 보니 알겠더라고요.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남들처럼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집에 가면 반겨줄 자식도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투자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파이어족 흉내내면서 살게 되었네요. 연금저축펀드 IRP, ISA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계시는데 소액부징수 제도는 많이 활용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3개의 연금저축펀드와 IRP, ISA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1번 계좌는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을 매년 꽉꽉 채워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나라에서 돌려주는 환급금으로 당장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2번 계좌는 일명 안세공,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계좌로 연간 900만원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도 안 되는데 왜 굳이 연금 계좌에 넣냐고 하실 수 있지만 계좌 안에서 굴러가는 분배금과 수익에 대해 당장 세금을 안 떼는 과세이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게 바로 3번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는 연간 1,800만원이라는 납입 한도가 장벽처럼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도를 합법적으로 깨부술 수 있는 유일한 치트키가 있죠. 바로 ISA 만기 자금 전환입니다. 3년 동안 ISA에서 굴린 목돈을 이 3번 계좌로 통째로 이전하는 겁니다. 이러면 연간 한도와 상관없이 계좌 덩치를 순식간에 불릴 수 있습니다. 이 계좌로 넘어온 자금은 ISA 만기 원금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개시해서 꺼내 쓰더라도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단 한 푼도 붙지 않습니다. 55세라는 나이에 도달하자마자 국세청에 세금 한 장 안 내고 오롯이 내 돈을 100% 가장 먼저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파이프라인을 구축해둔 것이죠. 올해까지 열심히 아끼고 쪼개서 ISA에 채워 넣은 돈이 벌써 6천만원입니다.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면 마지막으로 2천만원을 채워 총 8천만원이라는 목돈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 8천만원은 만기 직후 곧장 연금저축펀드 3번 계좌로 이전할 겁니다. 두 번째 이전이 되겠네요. 그 어떤 연금계좌 한도에도 걸리지 않고 합법적으로 연금저축펀드의 크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가끔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10억이 있어도 은퇴하면 거지 된다. 20억은 있어야 노후가 편안하다 같은 이야기들이 쏟아지니까요. 솔직히 절세계좌를 제대로 굴린 지 이제 겨우 3에서 4년 남짓된 제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큰 불안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액부징수를 활용해서 절세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만들게 되었어요. 가끔 소액부징수 계좌는 어디서 만들어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액부징수는 따로 가입하는 전용 계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 주식 계좌에서 분배금이나 배당금을 받을 때 조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죠. 보통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나이에 따라 5.5%에서 3.3%의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 역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9.9%로 분리과세가 되죠. 일반 계좌는 얄짤없이 15.4%를 떼어가고요. 하지만 소액부징수를 활용하면 그냥 완벽한 0% 과세입니다.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고 내 통장에 100% 그대로 들어옵니다.
소액부징수 제도를 활용하여 배당 소득세 15.4%를 단 1원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종목별 최대 분배금은 7,142원입니다. 원단위 절사를 고려하면 건당 배당금이 7,142원 이하일 때 소득세는 999원이 되어 소액부징수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가 0원이 되므로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1.4%도 자동으로 면제되어 세금 원천징수액은 최종 0원이 됩니다. 과세이연보다 좋은 건 비과세 혜택이니까요. 예전에는 이 소액부징수 제도를 알고 있어도 정작 써먹을 만한 상품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배당을 받아봐야 1년에 한두 번 주는 주식이 대부분이었고 월배당 같은 건 먼 나라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참 세상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산운용사마다 경쟁하듯 새로운 월배당 ETF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 기반의 ETF부터 커버드콜, 고배당 커버드콜, S&P 커버드콜, 나스닥 커버드콜, 글로벌 채권형 커버드콜, 빅테크 커버드콜까지 이제는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셀 수도 없이 많아졌습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신상품이 나오니 소액부징수 포트폴리오를 짜기에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월배당 ETF 춘추전국 시대를 영리하게 활용하면 종목 겹침 없이 아주 깔끔하게 세금 0원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 쏟아지는 이 수많은 선택지들 속에서 내 계좌를 지켜줄 든든한 월배당 종목들을 하나씩 골라 잡아보는 재미도 상당히 쏠쏠합니다.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만으로도 세금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액부징수를 하는 이유는 국장보다 미장이 하락했을 때 두려움을 덜 느끼고 달러 환율 연동이라서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달 세금 한 푼 안 떼고 배당금이 꽂히는 마법 같은 제도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소액부징수로 당장 15.4%의 세금은 내지 않았지만 금융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는 초과분이 아닌 전액이 소득으로 잡혀 건보료가 추가 발생합니다. 건보료 피부양자도 금융소득 합산 종합소득 초과로 자격상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분배금 등을 합하여 총 금융소득 1,000만 원 이하는 건보료 산정 시 금융소득을 0원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미국 커버드콜 ETF를 일반 증권사 계좌에서 현재 6천만 원 정도 모았으며 월분배금 50만 원 정도를 15.4% 세금 없이 받고 있어요. 현재 연 600만 원 정도인데 절대 1,000만 원 넘지 않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 매매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계속 오르기만 하는 주식도 없고 계속 내리기만 하는 주식도 없다. 눌림과 반등은 쉴 새 없이 나온다.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른다. 주식을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매수와 매도 차수를 여러 단계로 쪼개서 들어가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마틴게일 방식으로 차수별 비중을 조절하며 분할 매수하고 반등할 때마다 쪼개놓은 구역별로 수익을 실현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주가가 떨어져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차수 매수 기회라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되니까요. 결국 한 종목만 잘 골라놔도 그 안에서 수십 번씩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수익을 짜낼 수 있습니다. 이 매직 스플릿 시스템을 굴리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계좌를 활용해 내 손으로 직접 굴리는 수동 매매가 있고 증권사 계좌 하나로 편하게 돌리는 프로그램 자동 매매가 있죠. 모바일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고요. 종목별 변동성을 고려해서 차수별로 매수 매도 퍼센트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수십 가지의 방법이 생깁니다. 장단점이 있어서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장세가 다이내믹할 때는 조금 더 빛을 발하는 것 같네요. 남들은 변동성을 리스크라고 부르며 두려워할 때 한 번쯤 시도해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공모주. 한마디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하이 리턴이 투입 원금 대비 하이 리턴이지 수익금 자체가 큰 것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비해 요즘은 경쟁률이 심해져서 수익금은 크지 않지만 리스크가 거의 없어서 공모주 청약은 매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균등 청약만 하지만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공모주가 나오면 대출까지 받아서 비례 청약까지 합니다. 정리해놓은 걸 보니 연평균 매년 최신 폰 바꿀 정도의 수익은 나오네요. 청약일에 클릭 몇 번으로 청약하고 상장일에 클릭 한 번이면 노동력 대비 효율이 좋고요.
공모주 하느라 여러 증권사 계좌를 만들다 보니 소액부징수와 매직 스플릿도 하게 되었네요. 증권사 계좌 개설할 때 계좌 개설 이벤트를 통해 돈 받으며 개설하는 건 다들 아시죠? 절세 계좌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소액부징수, 매직 스플릿, 동남아 생활 등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